소설가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독자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밤잠을 설친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한국인이 사랑한 세계 명작의 첫 문장입니다. 김규혜님께서 엮으셨고요. 혹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혹은 문장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에 남았던 그 시절 우리가 감명 깊었던 그 문장을 이 책 속에서 다시 만나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그 감동을 느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첫 문장의 감동은 시대를 초월한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의 이 첫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무려 200번을 고쳐 썼다고 한다. 작가는 소구력 있는 강렬한 첫 문장을 남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사실 첫 문장은 처음 쓰는 문장이 아니다. 쓰고 또 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쓴 문장이다. 소설에서 첫 문장은 독자와 첫 대면하는 첫 장면이다. 첫 문장은 책의 흐름을 좌우하는 소설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장 중 하나다. 장편에서는 도중에 끊어질 수도 있는 독자의 눈길을 끝까지 이어주는 감흥의 끈으로, 단편에서는 눈길을 떼지 않고 단숨에 끝까지 읽게 하는 흥미의 끈이다. 첫 문장이 성공적이라면 글쓰기의 절반은 이뤄진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명작의 첫 문장은 오래도록 음미하고 싶은 명문인 경우가 많다. 작가의 개성과 심오한 문학 세계가 첫 문장에 고스란히 담긴다. 나는 문학 전공자가 아니다. 그러기에 문학적 해석은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 문학적이란 말 자체가 이 책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오롯이 독자로서 궁금했던 작품, 궁금했던 작가의 작품들을 채굴했다. 두꺼운 하드커버와 반짝이는 금박 제목이 인쇄된 채 전집으로 책장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던 세계 명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기억들을 꺼내고 유독 한국인들에게 고전으로서 사랑받은 작품들을 골랐다. 거기에 근래 사랑받았던 작품들까지 더했다. 세계 명작이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으며 사랑한 작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명작의 경우는 번역본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 첫 문장을 읽는 느낌이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원문을 찾기 시작했고 다양한 언어로 된 작품의 원문을 찾는 데 시간과 공을 많이 들였다. 독자가 우리말 번역문에서 느끼지 못한 원문만의 독특한 느낌을 받는다면 더 없는 보람일 것이다. 책에 실린 작가 엄선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했다. 혹여 들어가야 할 작가와 작품이 빠져 있다면 이는 역근이의 부주의와 부족한 식견 탓이다. 첫 문장에 임하는 작가의 생각이 다양하듯 독자마다 첫 문장을 접하는 느낌과 여운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 자유롭게 평소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 읽거나 궁금했던 작품을 찾아 읽으면 된다. 모쪼록 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다시 한번 세계 명작 소설의 첫 문장을 음미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오만과 편견.
재산께나 있는 독신 남성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작품 오만과 편견. 오스틴의 두 번째 작품. 1797년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했으나 거절당하자 원고를 다시 쓰고 제명을 오만과 편견으로 고쳐 1813년 출간했다. 18세기 영국 중상층 계급의 사랑과 결혼을 다룬 소설이다. 하트포드셔의 작은 마을에 사는 베넷과 5자매 중 첫째와 둘째가 결혼 정년기가 됐다. 맏딸인 제인은 온순하고 마음이 착하며 내성적인 반면 둘째 엘리자베스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재치 넘치며 발랄했다. 제인은 근처에 이사온 청년 빅리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애정을 숨긴다. 엘리자베스는 빅리의 친구 다하시를 보고 오만한 남자라는 인상을 받는데 다하시는 자유롭고 활달한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게 된다. 여러 가지 사건과 집안 문제에 부딪히면서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너그럽고 사려 깊은 인물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편견을 고치기로 결심한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서로 이해와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다. 제인 오스틴. 영국 햄프셔주 스티븐턴에서 태어났다. 1785년 버크셔주의 레딩 여자기숙학교에 진학했고 1789년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1809년 34살 때 초턴이란 조용한 마을에 정착해 소설 창작에 몰두했다. 주요 작품으로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공원, 에마 등이 있다. 설득을 탈구한 1816년경부터 건강이 나빠져 이듬해 웬체스터에서 세상을 떠났다. 주홍글씨. 거무스름한 빛깔의 옷차림을 한 사내들과 아낙네들이 뒤섞여 어느 목조 건물 앞에 모여 있었다. 작품 주홍글씨. 1850년 작품. 19세기 대표적 미국 소설로 꼽힌다. 17세기 청교도 식민지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17세기의 미국 뉴 잉글랜드 헤스턴은 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판사들은 간음한 상대를 추궁하지만 헤스턴은 끝까지 답변을 거부한다. 간음을 뜻하는 A 낙인이 찍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만 그녀는 끝내 답하지 않는다. 헤스턴은 삭바느질을 하며 딸과 단둘이 어렵게 살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럼에도 이웃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편 개신교 목사이자 헤스터의 간음 상대인 딤즈데일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헤스터의 남편 칠링워스가 돌아오고 칠링워스는 딤즈데일을 의심한다. 결국 딤즈데일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너세니얼 호손. 미국 매사추세츠 주 항구 도시 셀럼에서 태어났다. 메인 주에 있는 보든 대학에 입학하지만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작가의 길을 모색했다. 졸업 후 고향에서 여러 잡지에 단편 소설을 기고하다가 1828년 익명으로 첫 장편 소설 판쇼를 자비로 출간했지만 별 반응을 얻지 못했다. 1837년 우화적 단편집 두 번 들은 이야기가 호평을 받아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화가인 소피아 피바디와 결혼한 후 세일럼으로 돌아가 두 번째 단편집 옛 목사관의 이끼를 출간했다.
1850년 대표작 주홍글씨를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허먼 멜빌은 호손의 천재성에 감탄해 자신의 작품 모비딕을 호손에게 헌정했다. 작품으로 큰 바위 얼굴, 7 박공의 집, 대리석의 목양신, 낡은 목사관의 이끼, 눈 인형 등이 있다. 1864년 여행 중 플리머스에서 사망했다. 삼총사 1625년 4월의 첫 번째 월요일 장미 이야기의 지은이가 태어난 맥마을은 온통 야단법석이었다. 위그노들이 몰려와 이곳을 제2의 라로셸로 만들어버리기라도 한 듯했다. 작품 삼총사 1844년 작품 신문의 연재 후 단행본으로 재탄생해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작품이다. 원래 희곡 앙리 3세와 그 궁정이라는 역사극이었는데 뒤에 소설로 바꿨다. 달타냥은 삼총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코뉴 시골 출신의 하급 귀족 달타냥이 총사가 되기를 꿈꾸며 혈혈단신 파리에 상경한다. 달타냥은 아버지가 써준 소개장을 들고 총사대사 트레비를 찾아갔지만 첫날부터 일이 꼬여 의문의 사나이를 만나 소개장을 빼앗긴다. 이후 달타냥과 아토스, 표르토스, 아라미스 3명의 총사는 추기경 리슐리의 권세와 음모에 대항해 종횡무진 활약을 펼친다. 알렉상드르 듀마 프랑스 북부 데파르트망의 빌레르 코트르에서 태어났다. 250편이 넘는 작품을 썼다. 화려한 문체로 프랑스 문예 부흥을 묘사한 사극 앙리 3세와 그의 궁정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인기 작가가 됐다. 그 후 앙토니, 킹 등을 상연하며 위고 비니와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극작가로 활약했다. 이후 소설에 진력해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최고의 걸작을 내놓았다. 인쇄 수입이 막대했지만 모두 탕진하고 춘희 작가인 아들 뒤마 2세 곁에서 생활하는 공궁한 처지가 되기도 했다. 흔히 뒤마를 대뒤마라고 하고 아들을 소뒤마라 부른다.